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 자금 흐름과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산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열리는 이 FOMC, 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모두의 관심이 좀 쏟아져 있는데요. 이 최근 발표된 7월 PC 물가지수 지수가 이제 중요한 힌트를 좀 주었습니다. 이 PC라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지불한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2.6% 상승, 이 시장 예상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면서 오히려 6월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또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이제 식품을 뺀 이제 근원 PCE도 2.9% 좀 상승을 했는데요. 여전히 높지만 시장이 예상한 이 범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번 물가 흐름은 물가가 더 크게 튀지 않고 이 안정세를 보인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잭슨홀에서 이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 도중에 이제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금리 정책에 대한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자, 이번 금리 인하는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이라기보다는 현 금리 수준인 4.5%를 감안했을 때 연준이 많아야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는 제한적인 사이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와 글로벌 변수들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시장 역시 단기성 인하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진다고 하면 인하폭과 속도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 이번 인하는 방향성 전환보다는 완충적 대응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인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커질수록 제약 바이오 업종은 확실히 지금 수혜를 보는 편인데요.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쓰고요. 또 이제 임상 시험에 필요한 이 자금도 이제 외부에서 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서 이 부담이 되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그 부담이 줄어든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특성 때문인데요. 제약바이오는 당장 큰 이익보다는 미래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에 이 가치를 두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주고 동시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반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서면 바이오주 쪽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임상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주목받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신약 임상 그리고 정책 변화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미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거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향후 본격적인 주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업종과 종목에 관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9월부터 글로벌 학회 일정도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회들이 있나요? 네, 글로벌 학회 일정이 이제 중요한 이제 바이오 업종의 중요한 모멘텀이 이제 작용될 전망인데요. 이 앞으로는 세계 폐암 학회랑 이 유럽 당뇨 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 학회랑 약물연단체 파트너십 행사 등의 이 굵직한 학회들이 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연구 성과가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런 학회들은 단순한 이 발표 자리가 아니라 이 실제 임상 성과가 이 글로벌 투자자와 이 제약사들에게 직접 이제 평가를 받는 무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이제 나오면 주가에 즉각 이제 반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단기 변동성도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번 학회 일정들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받는 자리인 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이 투자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학회들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이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성과들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예. 자, 이제 학회 성과 발표는 바이오주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특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임상, 2상, 3상 데이터처럼 승인 직전 단계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주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분야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AI 기반 신약, 그리고 제형 변경 치료제 같은 글로벌 트렌드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성과가 발표가 되면 단기 이벤트를 넘어서 장기 성장 스토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단순한 연구 발표가 아니라 얼마나 상업화에 가깝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있느냐, 여기에 주목하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학회에서 발표 예정 중인 성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하반기에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 발표가 이제 이어지면서 투자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을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나 뭐 D&D 파마텍 등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ABL 바이오는 이 파킨슨병 치료제 ABL 301의 임상 1상 결과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 D&D 파마텍은 이 메시 치료제 이 DD01의 이 임상 2상 주요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술 이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기업들의 임상 성과 발표가 이어지면 이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정책 변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실패했던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되고 있는데요. 자, 생물보안법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미국 의회가 다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은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중국 같은 특정 국가와의 협업을 이제 제한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원료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비우호국 기업과의 기존 계약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강제합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데이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요. 생물보안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하면 미국 정부의 조달 시장에서의 중국 기업은 사실상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에서 재추진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회기에서는 다시 논의될 예상입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만약 이 생물보안법이 이 미국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도 이 직접적인 이제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중국과 협력 비중이 높은 이 기업들은 연구나 이 임상 파트너십에 제약이 생기면 이 단기적으로 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이 미국과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리 이 한국 기업들은 이 중국 경쟁자들이 이제 빠지는 자리에서 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이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이 CDMO 기업들이 이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이 CDMO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의 수혜자로 이제 포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즉, 이 규제는 강화되지만 글로벌 신뢰도는 오히려 이제 높아지고 이 미국 시장 진출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와 이 기회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생물보안법부터 약가 인하 정책 그리고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기업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자, 생물보안법, 의약품 관세 그리고 약가 인하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의약품의 공급망을 새로 재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관세와 규제 부담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미국, 유럽 글로벌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거점과 생산 기지를 동맹국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동맹국 CMO와 CDMO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중소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자금하고 네트워크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탄탄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한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결국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동맹국 기반의 생산 위탁 기업에게는 수혜이고 반대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판도의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준 자문역이 직접 선정한 제약바이오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3위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예, 제약 바이오주 탑3 기업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검증된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상용화 경험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확장성인데요.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가 미국, 영국, EU에서 승인을 받으며 실제 매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적응증을 희귀질환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같이 확대하고 최근 임상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이나 그다음에 이제 규제 생산 과정에서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으로 인정받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실제 상업화로 연결시킨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영역을 넓혀갈 대표 바이오테크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탑3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선정해 주셨는데요. 2위는 어떤 기업일지 너무 궁금한데 탑2도 바로 알아볼게요. 예, 탑2는 국내 방사선 의약품 선도 기업인 두캠바이오입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용 반사성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신약 처방에 필수적인 진단 시약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CDMO 진출과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자, 두캔바이오는 암 진단용 방사선 포도당 신약을 C약을 비롯해서 파킨슨, 치매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까지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켐비라, 키수라 같은 글로벌 알츠하이머 신약은 정밀 영상 진단이 필수인데 이때 필요한 시약을 두캔바이오가 공급합니다. 자, 또한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9만 도즈에서 21만 도즈까지 확대하고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CDMO까지 진출을 준비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캔바이오는 국내 독점적 지위와 글로벌 치매 신약의 출시 수혜와 실적과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탑2는 두캔바이오였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김대준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관련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준 자문역의 탑1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오직 카카오톡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만 공개되는 제약바이오 부분 탑1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위에서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입니다. 단순히 신약 임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미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의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추가 FDA 등록까지 추진하면서 글로벌 수출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탑1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자, 마스터픽의 투자 포인트 역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미국 시장 수출 확대입니다. FDA 허가를 받은 마취제와 그리고 신규 치과용 마취제의 등록을 추진으로 공급 부족 시장을 선점하면서 대폭적인 매출 개선세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설비 확충입니다. 제2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화되면서 주사제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외부 위탁 물량 내재화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CDMO 신사업입니다. 펜젠 인수를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수출과 CDMO의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마스터픽은 FDA 추가 품목 허가와 신사업 확대 속에서 실적과 모멘텀까지 모두 갖춘 기업이라 마스터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주식하시면서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톡 채널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